네, 6085님, 제가 번호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요즘 항상 이 시간대에 운전을 하느라 출첵이 늦습니다. 그렇지만 하루도 안 빠지고 유튜브로 다시 듣고 있어요. 발전. 이런 분들 많으세요. 저희가 시간대가 9시니까 아마 출근 이후 혹은 출근의 마지막 회사가 눈에 보인다 할 때쯤 들으시게 되잖아요. 다시 듣기로 와주시는 분들 참 많고 저희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숫자들이 저희 청취율에 반영이 되는 거겠죠. 저희 다시 한번 중간고사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도 있어요. 자, 개편이 그 눈앞에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사이에 손님 오셨는데요. 최근에 국내 여행객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하루 이용자 수가 5,000명에서 10,000명으로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여행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행 앱을 통해서 국내 여행 속속들이 다녔다 하는 분들 많으신데 숙박 앱, 여행 관련 플랫폼 사용하면서 여기에서 분쟁이 또 제법 많은 모양이에요. 지난해에 한 숙박앱은 매출이 2,050억 원, 매출은 60%, 영업이익은 40% 늘었다고 하는데 소비자들과 분쟁도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숙소 예약할 때 사실 예전에는 그냥 홈페이지란 말도 오랜만에 써보네요. 네. 인터넷에서 그렇게 예약들을 했었는데 숙박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네, 요즘에는 펜션이나 호텔 등 숙소를 예약할 때도 여행 플랫폼 기업, 일명 OTA라고 불리는 이 어플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야놀자, 여기에때, 숙박앱 같은 어플들을 말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지난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전년보다 이들 앱 사용자 수가 평균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환불 등 분쟁도 많은 편이고요. 앞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행을 다니는 게 본격화된다면 이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소비자의 분쟁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소비자와의 분쟁이 늘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볼게요. 가장 아마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광고 사진은 진짜 근사했는데 가보니까 숙소가 제가 본 그곳이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숙소를 선택할 때 많은 조건들을 보시겠지만 특히 숙박 앱에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고 선택하기 쉬운데요. 이게 실제 모습과 달라서 현장에서 환불해달라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서모 씨도 친구들과 파티를 하기 위해 하룻밤에 40만 원이나 하는 독채 펜션을 빌렸는데 네. 앱에서는 화이트 톤에 깔끔하면서도 스파도 구비돼 있고 기대하고 갔는데 실제 방을 봤더니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객실은 관리가 하나도 되지 않아 있고 스파를 봤더니 벽면에 곰팡이가 벽을 누르면서 피우고 있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또 다른 소비자도 명절 연휴에 호캉스를 즐기기 위해 평소보다 비싼 가격의 숙소를 잡았는데 실제로 가보니 가구의 색상부터 구조까지 앱에 올라온 사진과 전혀 다른 방이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소비자 기만에 해당할 것 같은데 심지어 예약을 하고 갔는데 이 방을 공사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에 사는 양모 씨는 숙소를 예약하고 여행을 갔는데 도착해서야 숙소가 내부 공사 중인 걸 알게 됐고 항의했더니 시간이 지나서 환불을 해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숙소로 일부러 컴퓨터 사양까지 알아보고 선택을 했는데 갔더니 사양이 아주 낮아서 게임을 즐길 수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 게임은 100번 양보해서 이 사양이 달랐다. 이거 디테일이라고 치는데 숙소가 내부 공사 중이면 그 방을 못 쓰는 거잖아요. 못 쓰죠. 다른 방을 이용해야. 그런데 환불은 해줄 수 없다. 이거 좀 납득이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혹은 일부러 이 기만적인 정보를 올린 거니까 당연히 환불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당연히 환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표시 광고 공정화의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일부러 기망하는 표시 광고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방 상태가 사진과 다르다고 해서 개인이 허위 과장 광고로 이걸 증명하기가 좀 힘들고 중개 플랫폼인 숙박앱 같은 경우도 숙박업소와 소비자 사이에 중개를 해주는 역할만 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 수 없다는 겁니다.
플랫폼을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 환불 권한은 절대적으로 숙박 업체에 있기 때문에 숙박 앱은 관련이 없다고 오히려 발을 빼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착한 숙박업소 사장님을 만나기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들이 지금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업체만 작년에 매출이 2천억이 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수료만으로 그렇게 번다는 얘기인데 숙박 앱들, 플랫폼들이 지나치게 책임에서 자유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숙박 앱들은 그러면 사전에 여기 올라오는 사진, 정보 이런 거 확인은 전혀 안 합니까?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요. 숙박업소, 중개업소들은 숙박업체의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제휴업소에서 제공하는 그 촬영 사진이나 이런 게 보정이 너무 과도할 경우,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을 요청하거나 삭제를 하고 있다고 하고 사후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중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야놀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휴점에서 등록하는 사진이나 숙소 정보는 영업사원을 통해서 내부 검토 절차를 거친다면서도 현장의 선정과 사진이 실제 주관적일 수 있다는 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중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사진은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플랫폼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고객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도의적인 차원에서 숙소와 중재를 해주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이런 단어 싫어요. 이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환불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숙박하시는 분들 손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명백히 사진과 다르다.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공사 중이다. 이건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환불 분쟁이 많잖아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제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못 갑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요럴 때는 취소 수수료 요거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그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요. 숙소 이용료를 기다리던 중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고 업체에 환불을 요청했는데 내부 규정상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히려 숙박업소에서는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플에서 거절한 사례도 있었고요. 대전시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숙박앱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펜션을 예약을 했는데 체크인 당일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행을 갈 수 없는 피치 못한 사정이라서 환불을 요구하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박 어플과 숙박 업체 모두 당일 취소는 환불이 어렵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도 호텔 예약 후 체크인을 이틀 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호텔에서는 50%까지는 해주겠다 말을 했는데 오히려 어플 쪽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예외 구조는 없다고 환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각자의 사정이 있기는 할 거예요. 숙박업체들도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에다가 이 정도로 확산세가 나오면 너무 많이 대비했다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태니까 영업하기 어렵다 얘기할 수 있는데 책임을 좀 분담하는 구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플랫폼은 뒤로 쏙 빠져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환불이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관련 규정이 있을 텐데요. 현재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는 코로나 관련된 숙박 예약 취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1월 발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부터는 여행, 항공, 숙박 예약이 위약금 없이 취소를 할 수 있긴 한데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보니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국내 숙박 어플 같은 경우에는 제휴업체와 협의를 해서 환불이나 취소 조치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확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위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관련 규정이 튼튼하게 정비가 될 때까지 소비자들이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예약하기 전에 본인이 선택한 날짜가 정확하게 맞는지 체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가 상품이나 숙박업체의 정책에 따라서 일단 결제를 하면 환불이 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날짜를 착각했다거나 하는 이유로 결제 직후를 취소했는데 왜 수수료를 물어야 하냐 하면서 억울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상품마다 취소 수수료 규정이 고지가 돼 있기 때문에 결제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숙소를 선택할 때는 업체의 사진만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이전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고 걸러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거 세부적인 사안들 보면 그 해외 사이트 아고다 이런 데도 보면은 안 되는 것들 꽤 많거든요. 구체적인 내용 확인하셔야 되는데 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거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문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